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11월 11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는 0.8%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0.46%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은 이제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유는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전에 거의 2.8%까지 올라갔던 이제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3%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 기준으로 보면은 마치 급락장이 나온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 이제 들 수가 있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쪽 분위기는 더 안 좋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가 오르기는 했는데 장 초반에 반도체주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올라가다가 대부분 좀 상승을 좀 반납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오전에는 반도체 2차 전지들이 초강세로 가다가 11시쯤부터 얘네들이 좀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일부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이게 오르면 저게 빠지고 막 이런 시장이라서 생각보다 좀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나 금융주, 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였는데, 하루 만에 모멘텀이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아무튼 되게 어려운 그런 그 시장 상황이 좀 전개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장중에 이렇게 빠질 일이었나 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9시 50분에 이제 정점을 찍었고, 여기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는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질질 밀리죠. 예,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시장이었는데, 오늘 그리고 그 보게 되면은 급락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실적이 좀만 안 좋으면은 막 10%, 15%, 20%씩 좀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실적이 좋아도 빠지는 종목이 많았고, 여러모로 좀 힘든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라고 했던 애들은 죄다 빠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 이제 조금 더 어려웠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기관이 300억 정도 순매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300억 매수한 것 치고는 고점에서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수급이 이상하게 꼬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이 정도 매물 가지고 저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역시 코스닥이 얼마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 쪽으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흐름. 그러면서 막판에 막 밀리니까 막판에는 개인들이 종목을 던지면서 약간 투매성 그런 매물도 좀 나오고 그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점에 대한 이제 부담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상 하이닉스가 지금 매수세가 크게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고, 또 기관 투자자도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환율 때문에 그런 건지, 왜냐면은 지금 환율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환율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1463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1500원 돼요.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주가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이 정도지, 원래 이 정도 되면은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버티는 게 좀 신기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 못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만약에 환율이 급격하게 빠진다. 그래서
뭐 1,400원 이하로만 빠진다라면은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시장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요게 빨리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파생 시장에서 빠지는 쪽으로 베팅을 좀 많이 해놓은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누적 매도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번 주 이제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선물 만기일이기도 한데, 지금 흐름을 봐서는 외국인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든 조금 불안하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손실을 줄여가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아닌가라고도 이제 추정을 해보고, 참 어찌됐든 이게 좀 어려운 뭐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역시 반도체주가 강하더라. 그래서 뭐 제가 뭐 최근에 뭐 금융주나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핵심은 반도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뭐 등락은 많이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3% 올랐고 하이닉스는 2%대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제법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오전에는 매수세가 이제 괜찮았는데 오후 들어서 매수세가 안 붙었어요. 그러면서 좀 밀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역시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강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뭐 특색이 있는 섹터가 뭐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급락하는 종목도 좀 많이 나오고 이제 어려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오전에는 강했는데 대부분 좀 많이 물렸고 음전환한 종목도 있고, 그리고 그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은 반도체 소부장이 생각보다는 강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 코스닥도 반도체 위주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순위는 이제 반도체고, 오늘 뭐 여기저기서 막 15% 내외로 급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뭐 실적이 안 좋고 뭐 이유가 있어서 빠지기는 했는데, 근데 너무나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게 반도체 쪽이 워낙 강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쏠림 현상이 커지고 포모 현상 같은 게 조금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부진하거나 좀 아니다 싶은 기업들을 죄다 좀 정리를 하고서 지금 가는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 섹터를 계속해서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이제 고르시면 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좀 부진했고 삼성전자가 올라간 이유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이런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이미 여기 위를 훨씬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종목은 이제 하이닉스가 전고점 부분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갈 룸이 있는데, 얘는 뭐 최근 급락장에도 별로 안 빠졌는데 삼성전자만 못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오히려 수급이 좋게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이제 좀 못 가는데, 지금 이 하이닉스를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빠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기관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이 매수세가
기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오고는 있는데 이게 이 퇴직연금에서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퇴직연금을 다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직장인들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방치를 해 두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게 사실 ETF나 이런 것들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변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ETF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과 같은 이런 시장이라면은 그냥 반도체와 관련된 ETF를 사서 이제 기다리신다라면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쪽에 돌리는 물량이 굉장히 많고 현물 쪽에서도 매수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모 현상이 강하게 이제 왔을 때가 꼭대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포모 현상은 이제 이렇게 안 오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삼성전자는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SK 하이닉스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지만은 진짜 포모 현상은요, 개인들이 4천억, 5천억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하이닉스가 막 10%, 20%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포모가 왔을 때가 코로나 때 아니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뭐 요 날에는 8% 오르고 그 다음 날에도 9%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요때 요런 때가 이제 포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와야지 이제 꼭대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아직 하이닉스의 이제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뭐 하이닉스를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져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주도주로서의 이제 역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는 저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SK 하이닉스는 좀 미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뭐 굳이 하시겠다라면은 뭐 일단 조금씩 들어가 보는 것만 이제 권하는 바이고 분할로 접근을 이제 권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반도체 이제 소부장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 반도체 소부장이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안 좋다고 한 해가 갑자기 좋아지고 좋다고 한 해가 갑자기 빠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매매를 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는 대형주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중점이지만은 자, 그다음 덩치 큰 종목으로는 두산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산전자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뭐 4분기에 실적이 역대 최대 가능성이 있고 분기 실적이 내년에도 실적이 어마어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뭐 두산을 뭐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소형주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중소형주들의 흐름을 봐서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택이라던가 하나마이크론이라던가 그간 정말 강했던 종목들이 요새는 이제 빠지고 안 좋은데 근데 이제 그간 좀 지지부진하고 조정을 받았던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KC텍도 뭐 한 달 반 동안 안 가다가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미코도 뭐 한 달, 두 달 동안 움직임이 없다가 반등이 나오고 근데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간 못 갔다가 올라간 종목들이 좀 많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주가 이제 없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못 간 중소형 반도체주,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던 그런 중소형 반도체주를 공략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소형 반도체주 중에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이번 주면 이제 마무리되는데 되도록이면은 먼저 고를 때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막 갑자기 망가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을 이미 발표한 기업들 중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도 늦지 않는다.
보고서 뭐 이제 뭐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한다 해서 뭐 그때 이제 매수를 해도 이제 늦지 않으니까요.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한 기업 중에 실적이 좋은 기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기업들 중에서 기관들의 수급이 양호한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정말 반도체 아니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하루였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에는 전체 비중에서 5, 60%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주 아니면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꼭 비중을 크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뭐 40% 내외는 뭐 원자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전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조선이 될 수도 있고, 뭐 방산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뭐 변압기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나머지 그쪽은 이제 그런 쪽에 신경을 쓰거나 개별적으로 좋은 종목을 이제 하시면은 그래도 이 시장에 소외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막 빠지는 종목들, 어마무지하게 빠지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전혀 그렇게까지 빠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빠지는 걸 봐서는 개인들도 역시 반도체에 집중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반도체주는 앞으로 빠지더라도 덜 빠지고 오를 때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제 조금 불안불안한 이제 시장 흐름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요거 약간 문제이긴 한데 환율이 빠지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쪽을 꼭 비중을 높여서 이제 가져가시고 나머지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다른 섹터 뭐 금융사가 됐든 지주사가 됐든 증권주가 됐든 아니면 조선주가 됐든 방산주가 됐든 다른 쪽에 개통을 실으시고 메인은 그 반도체 쪽으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장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등락이 너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막 3%씩 올라갔다 빠지다 보니까 종목들도 막 5, 6% 이상 막 올랐다 빠지는 흐름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에는 매매를 자주 하는 것보다 확실한 종목을 매수를 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반도체 쪽 꼭 잊지 마시고 비중 많이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좀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좀 안정이 잡히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